부산 경남 경마장이 개장한 이래 기수와 말 관리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죽음만 무려 7번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사이 마사회는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책임은 모르세요. 경마 종사자들과의 일방적 관계는 그저 방관해 왔습니다. 고 문중원 기수 사망 48일. 그 사이 마사회는 노조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한 걸음의 진보와 자체 조사를 빌미로 한 한 걸음의 퇴보 등 아직도 좌고 우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사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고 문중원 기수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까지 진정 협력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공감의 최근 활동들 중에 경마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고 문중원 기수 분의 안타까운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을 둘러싼 마사회의 책임, 그리고 경마 산업 구조의 구조적 문제들을 밝히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공감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고 문중원 기수 대책위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감의 조미연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공감 조미연 변호사입니다. 예, 작년이었는데 2019년 11월 29일에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기수로 일하시던 고 문중원 기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만 벌써 7번째 말 관리사분들 그리고 기수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다라는 점인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한 경마장에서만 7명.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의문투성인데요. 그러니까 고 문중원 기수 유서에 의하면 경마 종사자들은 소위 마사회를 정점으로 말의 주인, 말을 훈련시키는 말 조교사, 기수, 말 관리사들 간의 다단계 하청구조와 흡사한 일방 평면적인 권리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 사이 부당한 요구와 지시 등이 아주 빈번하다는 점, 그리고 기수와 말 관리사들이 말을 들여놓을 마방에 대한 대부 심사에서 비리로 인해 조교사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참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말씀 중에 다단계 하청구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와 흡사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마라고 하면 일단 마사회라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말의 주인인 마주들이 있는 거고 말을 훈련시키는 조교사가 있는 거고 그 조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말관리사와 기수가 있는 되게 복잡한 관계일 것 같은데 이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비율을 이제 일방적이라고 했냐면 이제 마사회가 가장 정점에 있고요. 마사회가 이제 말의 주인이 되는 이제 말 주인과 계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 주인과 또 이 사이에서 말을 훈련시키는 조교사라는 이제 분과 계약을 맺게 되고 이 조교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이 말을 실제로 관리하거나 직접 말에 탑승해서 경마 경주를 하는 이 기수들과의 약간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게 바로 조교사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마사회가 정점에 있고 조교사가 상당한 권한을 또 가지고 있는 집단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거기에 그렇죠. 이제 기수와 말관리사들이 가장 아래층에서 그런 구조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그 문중원 기수의 유서를 보면 조교사가 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기수였는데. 네, 맞습니다. 보통 말 관리를 하는 관리사들과 기수들이 결국은 안정적인 장래를 생각하면 이제 조교사 자격을 따고 이 조교사로서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데 기수만 계속 무한히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 문중원 기수의 경우에도 그런 이제 이유 중에 하나로 조교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조교사 면허를. 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조교사가 됐을 때 업무를 하려면 결국 마주로부터 말을 받아서 말을 그렇죠. 훈련시킬 만한 마방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마방을 대부하기 위한 심사에서 비리가 있었던 그 심사는 거예요. 마사회가 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마사회가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조교사 면허를 딴 문중원 기수 입장에서는 내 차례가 오기를 계속 기다렸을 텐데 그 대부 심사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까지. 네, 그렇죠. 무려 이제 조교사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동안 계속해서 약간 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제 그 다음에 취득한 사람이 먼저 이제 심사에 합격하거나 이제 좀 수상한 소문이 돌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5년 동안 내내 고 문중원 기수는 마방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공감이 이런 이제 마사회 대책이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과정으로 합류하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고 문중원 기수 이제 사망 이후에 유족들이 마사회의 사과 그리고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없이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회단체가 연대해서 시민대책위가 꾸려지게 됐는데요. 공감도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을 둘러싸고 이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면서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에 결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사회는 93년경 경마 조사자를 모두 개인 사업자로 만들었어요.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기수들이나 말관리사가 모두가 마사회와 계약관계를 직접적으로 맺은 근로관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93년을 기점으로 전부 개인 사업자로 만들어서 형식적인 근로관계만 없앤 다음에 위험을 전부 외주화시킨 겁니다. 경마 종사자들이 일하다가 다치는 비율이 일반적인 사업장에 비해서 무려 30배가 높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위험한 업무이니까 네, 당연히 선제 그렇죠. 비용이 높겠네요. 그런데도 이제 경마 관련해서 이제 자격증 등록부터 운영 관리의 모든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마사회가 7명이나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근데 이제 유족들께서 겪고 있는 고통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가능한 빨리 이 활동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활동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결과물을 얻고자 함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 7번째 죽음이 아니라 이런 7번의 죽음을 둘러싼 경마업계에 대한 이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진상규명, 마사회 등 현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8번째 문중원 기수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고인의 장례도 이제 치러야 하고요. 이런 경마업계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조금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상규명이라 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이제 93년도에 근로계약 관계들이 있었던 그런 하나의 사업이었던 것을 이렇게 개인 사업자로 형식적으로 돌렸던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에는 정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밝혀야 될 것 같고 기수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위험성들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부조리함들 그런 것들의 원인을 밝혀야 될 것 같고 그럼으로써 기수분들의 또 말관리사분들의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함이라는 거죠. 책임자 처벌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그 마사대부에서 마방을 대부하는 문제에서 지금 비리가 있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비리에 관련된 사람들만 처벌을 한다고 해서 책임자 처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사회에 대한 지금의 이런 구조를 좀 더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안을 내보려는 게 진상조사위원회 목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월 20일에 마사회에서 기수들에게 무슨 이제 출석 통지서 같은 거를
보냈다고 해요. 네. 자기들이 네.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니까 마사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수들한테 조사에 나와달라. 뭐 이런 되게 부탁이 아니었다면서요. 나와달라는 게. 그렇죠. 일방적인 이제 통보였고요. 심지어 좀 이제 만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시행 규정에 따라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경고까지 담겨 시행 규정. 있었죠. 마사회가 제정한 시행 규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마 시행 규정 말씀하시는 거고. 기수들은 이 사건에서는 사실은 이제 피해자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기수들을 그렇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강압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고 그게 정당한 건가? 이런 의문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비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수들은 피해 집단인 건데 오히려 피해 집단의 책임자이자 조사 대상인 마사회가 스스로 셀프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피해 집단에 오히려 좀 강한 압박으로 출석해라 또는 자료를 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앞뒤로 말이 안 된다라는 이제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네. 그 마음가짐은 어떤지 정리하는 멘트로 말씀 네. 주시죠. 진상조사단에 합류한 이후에 그러니까 경마 종사자 실태 조사부터 법리적 검토라든지 연대 발언, 고발 대리, 집회나 기자회견 참석 등 정말 다방면에서 이제 김 변호사님과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어느덧 2달 가까이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 이제 고인을 모셔두고 장례도 치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 마사회는 이제 본인들은 사용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책임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저 모르쇠로 좀 방관을 하다가 최근에야 노조와의 협상 테이블에 좀 앉게 됐습니다. 노조는 네. 기수 노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수들이 이제 노조를 결성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마사회의 진정한 사과는커녕 조사 대상의 마사회가 스스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기수들을 오히려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앞으로도 현 사태에 대해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 옆에 계속 서 있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빨리 해결이 돼야 하는 건 맞지만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옆에 있고자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는 형태로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근로계약 관계에 수반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도외시했던 것이 지난 93년부터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죠? 그렇죠. 20년도 넘었네요. 20년 넘게 마사회가 이제 그런 권한만을 행사해온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런 비극적인 죽음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기수분들의 노동조합이 힘있게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많은 응원과 지지와 이런 마음들을 좀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마울 것 같아요. 저희도 힘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 공인권보호재단 공감회 김수영 변호사, 조미연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